레프 톨스토이, 문학의 거장, 다들 아는 이름이죠.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요, 이 위대한 작가의 가장 깊고 어떻게 보면 가장 급진적인 철학이 과연 어디에 숨어 있는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맞아요. 바로 이 엄청난 대작들, 인간 심리를 정말 복잡하게 파고드는 통찰력으로 세계 문학사의 한 획을 그은 작가. 우리는 보통 톨스토이를 이렇게 기억하죠. 그런데 말이죠. 그의 가장 도발적이고 혁명적인 아이디어는 사실 이 두꺼운 책들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. 오히려 정반대의 곳에 숨어 있습니다. 네, 바로 바보 이반 이야기라는 겉보기엔 아주 단순한 민담 같은 동화 속에 그의 후기 사상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거죠. 진짜 좀 의외지 않나요? 자, 그럼 대체 이 단순해 보이는 이야기는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걸까요? 이건 사실 톨스토이 개인이 겪었던 엄청난 정신적 변화의 결과물이었습니다. 이 연대표를 한번 보세요. 문학적으로 성공의 정점을 찍은 순간 그는 갑자기 모든 걸 의심하기 시작해요. 50대에 찾아온 이 실존적인 위기가 그를 위대한 작가에서 급진적인 기독교 아나키스트, 그러니까 사상가로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. 그리고 그 결과물이 바로 이 바보 이반 이야기였던 겁니다. 그럼 이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.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세 명의 형제를 통해서 세 가지 다른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일종의 우화라고 할 수 있어요. 이 표를 보면 정말 흥미로운데 각 인물이 상징하는 게 명확해요. 첫째 세묘는 군사력, 둘째 타라스는 자본과 부를 상징하죠. 이 둘은 야망과 탐욕이라는 악마가 던지는 아주 고전적인 유혹에 너무나도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. 그런데 셋째 이반은 바보라서 이 모든 유혹에 아예 면역이에요. 여기서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. 이반의 어리석음은 약점이 아니라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셈이죠. 그러니까 지능이 낮아서 유혹을 못 느끼는 게 아니라 애초에 권력이나 부에 대한 욕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악마의 유혹이 비집고 들어올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. 악이 자라나려면 욕망이라는 토양이 필요한데 그 토양 자체를 없애버린 거죠. 결국 이반은 자신만의 이상적인 사회, 바보들의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요. 이곳이야말로 톨스토의 철학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과연 어떤 곳일까요? 이 나라의 법은 딱 하나, 바로 이 문장입니다. 오직 손에 굳은 살이 박인 사람만이 먹을 수 있다. 야, 이건 톨스토이가 육체 노동을 얼마나 신성하게 여겼는지를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원칙이죠. 동시에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먹고 사는 모든 사회 구조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기도 하고요. 이반의 세계와 우리 세계의 가치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확 드러나죠. 군대와 권력 대신 비폭력을, 돈과 자본 대신 자급자족을, 복잡한 법 대신 용서를, 그리고 지적인 허영 대신 육체 노동의 신성함을 내세웁니다. 우리가 성공이라고 부르는 모든 가치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그런 세계인 거예요. 그럼 이 나라가 외부의 위협에는 어떻게 대처할까요? 군대를 보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쳐들어온 적군에게 음식을 대접합니다. 약탈하러 왔다가 오히려 환대를 받은 군인들은 싸울 이유를 잃고 스스로 흩어져 버리죠. 이것이 바로 톨스토이가 말한 비폭력 무저항주의의 가장 극적인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 19세기의 우화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뭘까요? 관은 이 바보가 정말로 현명한 걸까요? 이야기의 결말은 이렇습니다. 이 순진해 보이는 사회는 그냥 살아남는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번성해요. 심지어 똑똑하다고 자부하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반의 나라로 이주해 오기까지 하죠. 톨스토이의 비전 속에서 이 바보의 방식은 결국 승리하는 겁니다.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. 우리는 끊임없이도 똑똑해지고 더 효율적으로 경쟁해서 이기라고 배우잖아요. 그런데 그 결과가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나요? 생각해보면 세명과 타라스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분명 성공한 사람들이었지만 결국엔 파멸했거든요. 톨스토이가 말하려는 진짜 지혜는 바로 이런 게 아닐까요? 남을 이기는 영리함이 아니라 애초에 경쟁하려는 욕망 자체를 없애는 단순함. 이것이 바로 바보 이반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일 겁니다. 결국 이 질문이 남는 것 같습니다. 효율과 경쟁이 미덕이 되어버린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는
모든 걸 내려놓고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저 순박한 바보에게서 찾을 수 있는 건 아닐까요? 우리 모두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.